네, 오늘은 가죽공예 장식 중에서 가시메라는 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가시메 장식은 가죽이 한 겹일 때도 사용을 합니다. 계속 가시메를 이용해서 어떠한 모양을 내주거나 포인트를 주는 거죠. 주로 사용하는 건 이렇게 두 겹 정도 됐을 때, 두 겹 이상이 됐을 때 사이즈가 똑같죠. 앞뒤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죠. 그때 사용을 해주는 장식이 가시메라는 겁니다. 쉬운 예로 지금 지퍼 슬라이드인데요. 이 지퍼 손잡이를 보면은 여기 동그랗게 금속으로 되어 있죠.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사이즈가 똑같아요. 이렇게 바느질 없이 어떠한 가죽이 겹쳐지는 부분, 이 부분을 고정을 해줄 때 쓰는 것이 가시메입니다. 사이즈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, 자, 크기가 똑같죠. 이게 지금 6mm 가시메를 사용을 한 거예요. 가시메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. 많이 쓰고 공예를 할 때 특히 어떤 이런 지퍼 슬라이더 아니면은 장식 이런 걸 달아줄 때 가방에 핸드백에 옆면 디링 장식을 쓸 때도 가시메가 들어가게 되죠. 저는 지금 현재 가죽공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수강생분들이 다 여성분들인데 이 가시메를 설명을 할 때는 전날 술도 안 마시고 가시메를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발음입니다. 발음. 이 발음이 잘못되면은 잠깐 좀 조용할 수도 있거든요. 자, 가시메는 이제 그 높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기둥, 심. 우선적으로 가시면은 사이즈별로 이 외경 사이즈를 말을 하는 거예요. 이 외경의 사이즈가 크기의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6mm, 8mm, 10mm, 13 이렇게 쭉 나가주는데 13까지는 주로 가시메를 사용을 하는 제품들이 많고 이 15mm는요 스냅 단추 있죠. 뭐 링 스냅이나 스프링 도트 이런 단추 장식을 달아줄 때 이 사이즈를 써주게 됩니다. 그래서 가시면은 6, 8, 10, 13 요 정도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세트로 돼 있어요. 이걸 이제 그 망치를 이용해서 때려서 고정을 해주는 그러한 도구인데요. 이 때려주는 부분을 가심의 우찌라고 그럽니다. 우찌. 8mm도 가심의 우찌. 이 안쪽이 움푹 패여 있죠. 장식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. 10mm 가심의 우찌. 그리고 우찌라는 것은 때려주는 부분이고 이 밑에 받쳐주는 부분은 그냥 다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가심의 우찌와 가심의 다이가 한 세트가 되는 거죠. 6mm는 조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8mm 정도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이 타공을 해줄 때는 펀치는 3.5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심 기둥은 뭐 3mm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2.5mm로 타공을 해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3.5를 그 사용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시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.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의 사이즈가 3.5입니다. 그러니까 가죽의 타공은 뭐 2.5나 3mm로 작게 해놓고 이 3.5mm 크기에 3.5mm가 들어가는 크기에
앞놈을 끼우면 이 구멍 속에 쏙 들어가지가 않겠죠. 그래서 삐뚤어지거나 이 부분이 찢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. 3.5로 타공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대략적으로 맞춰볼게요. 자, 여기에 보시면 3.5로 타공을 했을 때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죠. 남습니다. 하지만 이 앞놈을 넣었을 때는 자, 3.5가 딱 맞죠. 이 앞놈이 끝까지 들어가 줘야 되니까요. 그래서 이 가시매를 사용을 할 때는 펀치는 3.5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. 불편한 점이 없어요. 양쪽을 한번 뚫어 볼게요. 그냥 그리고 제대로 해줄 때는요 맞춰야 되겠죠. 이렇게 맞춰서 음편으로 표시를 해줍니다. 그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자, 이렇게 3.5로 타공을 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가게 되죠. 옆에서 보시면 끝까지 잘 들어갔습니다. 이건 지금 10mm 짜리인데요. 우선 그러면 어차피 뚫었으니까 10mm로 한번 해볼게요. 뭐 이렇게 키링 정도를 넣어서 그냥 장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. 자, 이때 어떻게 돼야냐면 지금 이건 10에 9라서 약간 큽니다. 근데 소리를 들어보시죠. 끼울 때 딱 소리가 나고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가시매 우찌, 같은 사이즈의 가시매 우찌를 올려주면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. 그때 이렇게 반듯이 놓고 수직을 잘 맞춰서 자, 이렇게 고정이 됐죠.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것이 가시매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좀 길기는 하지만 이걸 짧게 해서 이런 키링 정도 하나를 장식으로 달고 싶으면 그냥 달아줘도 돼요. 그리고 여기에서 움직임이 없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하나를 더 해주면 되겠죠.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다른 걸 만들어 볼게요. 간단하지만 간단하면서도 많이 쓰는 것이 가시매입니다. 15mm는 잘 쓰지를 않아요. 그리고 15mm는 주로 단추를 달 때 사용을 많이 해주게 돼요. 그러면은 8mm 정도로 해서 자, 이걸 이용해서요. 지금 이게 15mm, 15mm가 나오는 거고 이 개구리 장식도 15mm입니다. 15mm. 간혹 보면 이렇게 해서 장식을 달기도 하죠. 그때 그냥 바느질이 없이 내가 그냥 해주고 싶다. 바느질을 안 하고도 이쁘니까요. 그렇게 해서 해주고 싶다 할 때 사용을 해주는 것이 가시매예요. 그러면 이 부분은 말고 두 개를 달아보죠. 디링하고. 공예라는 건 뭐 정해진 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쁘게 특이하게 창의적으로 만드느냐 그것도 뭐 중요하니까요. 이런 정도로 이런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 보자. 그러면 우선 여기를 대부분은 이 부분에 여기에 가시매로 고정을 하고 이쪽은 스티치를 넣던가 합니다. 너무 헐렁거리면 안 좋으니까요. 네, 이 부분을 살짝만 가시매로 잡아 볼게요.
그리고 지난번에 이 아일렛을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쪽이 눈으로 보여지는 쪽이 가급적이면 이뻐야 되죠.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줄 때 이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들어갈 건지 그걸 생각을 하셔서 보이는 쪽이 기둥 쪽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럼 이쪽에서 한번 넣어볼게요. 이쪽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걸리니까요. 그 다음에 앞놈을 끼울 때 소리가 나줘야죠. 딸깍 소리가 나고 해서 고정이 됐습니다. 움직임이 많지가 않으니까 조금 낫죠. 이쪽은 또 디링을 한번 끼워볼게요. 그리고 이렇게 겹쳐진다고 했을 때, 자,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이 부분에는 세 겹이 되죠. 그러면 지금 8에 7을 썼는데 이 부분은 세 겹이 되니까 8에 9 정도를 써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타공을 할 때 세 겹이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. 자, 이렇게 타공을 하면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타공을 했으면 이 부분에 겹쳐지는 만큼 원하는 모양의 만큼을 대고 음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. 여기에 표시를 하고 이 중간의 것을 타공을 한 후에 또 여기에 표시를 하고 타공을 각자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가죽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타공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8에 7이 아닌 8에 9를 넣었을 때 8에 9를 넣었을 때 이렇게 여유가 있죠, 약간. 이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이전에 디링을 하나 달기로 했죠, 이쪽에.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 디링이 들어가는 만큼 움직이지 않게 이쪽에 하나 더 타공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는 두 겹이니까, 그리고 이쪽이 보여지는 쪽이니까 기둥 있는 걸 넣어서 8에 7로 8에 7로 해주고 잠글 때 딱 소리가 나면은 적당합니다. 자, 이렇게 고정이 되고 여기 세 겹이 되는 중앙 부분도 딱 맞죠? 타공이. 여기는 8에 9를 앞놈이 딱 맞고 이렇게 해서 눌러줄 때 이미 소리가 났나요? 힘이 좋으니까 미리 들어갔네요.
뭐 간단하지만 장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. 가시면은 한번 고정을 하면 뭐 빼낼 수는 있습니다. 방울집게를 이용해서 빼낼 수는 있는데 한번 고정을 하면은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타공을 할 때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.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고, 자, 이렇게 뭔가 고리의 장식, 그리고 가죽이 겹쳐질 때 고정을 해주는 것이 가시매입니다. 활용도가 많겠죠.